문제, 그 대기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동반성장과 불공정 거래의 척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이것부터 하고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순서가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에 관해서는 사실 이미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앞에도 보면 음식점 주인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구조조정을 하고 말고의 여지가 없이 이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한 다음에 퇴직금 가지고 뭐 하나 열다가 망해버리고, 이런 사태는 정부가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막죠? 막는다는 게 뭐 그런 직업 훈련이나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서 이분들이 무턱대고 창업하지 않고 뭐 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본다든지 어떤 기술을 새로 받는다. 그런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취직도 못하고 어디 마땅한 데 갈 곳도 없는 분들이 모아둔 돈으로 자영업을 창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경기가 어려워져서 더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구조조정해라, 퇴출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미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뭐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든지 한 식으로 그런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진국에도 보면 이제 재무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께서도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뭔가 시작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가겠느냐는 그렇죠. 거죠. 거꾸로 근데 또 가서 쓰는 순간 이제 투자하는 순간 이제 있는 거마저 다 잃고 그다음에 빚까지 얻어서 하면은 거의 이제 구제불능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제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자꾸 있을 때, 마치 이혼하기 전에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해라라는 왜 숙려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도 전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금융 소비자 보호원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새로 신설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또는 뭐 은행들이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창업 스쿨과 재무 닥터 같은 그런 주치의 같은 스쿨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걸 좀 이렇게 한번 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한번 상황을 잘 종합해 볼 수 있도록 한 후에라야 뭐 창업을 한다든가, 그거를 이수증을 들고 가면 이제 은행에 그제서야 좀 검토를 해서 대출을 그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숙려 기간을 좀 이렇게 잘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될 수가 좋겠다.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요. 아무튼 자영업자도 상당히 어려우시고, 특히 돈이 필요한데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리가 높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였었죠. 하 교수님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대출을 좀 낮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경기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건 좋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할 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심사 기능에다가 저는 플러스 이제 콘설팅 기능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잘 보고, 그리고 이분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돈이 나가게 되면은 저는 뭐 그거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도저히 이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창업을 뭐 하시거나 할 때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다 인적 자원이거든요. 인적 자본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걸 어떻게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서 뭐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다 그러면 그 노하우를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래서 다른 길들을 마련해주면서 이제 가망이 없는 창업은 좀 이렇게 만류를 하고, 뭐 좀 될 것 같으면 컨설팅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신규냐 기존이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빚 때문에 허덕이는 분, 그런데 예를 들어 30%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뭐 35%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굉장한 이자를